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에서도 공공 심야 약국이 운영된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주시 올해 처음으로 심야 약국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 다음 달 3일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 심야 약국 2곳을 경주시가 예산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이 약사회 수요조사 그리고 종합평가를 통해서 경주 화랑로에 있는 늘봄약국 그리고 중앙약국 이 2곳을 심야약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공공 심야약국은 심야나 휴일과 같은 이 의료 취약 시간대에 시민들의 약국 이용 불편 해소 그리고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줄이자 또 의료 취약 시간대에 문을 열어서 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이 복약 3당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약국별로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늘봄약국이 월화 목금토 그리고 중앙약국은 월화 수목금 이렇게 각각 밤 8시에서 오후 8시에서 11시까지 3시간 운영을 합니다. 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서 심야 시간대 의료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경주시가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을 알아봤더니 이게 공공심야약국이기 때문에 경주에서 이게 이제 약국마다 3시간씩 추가 운영을 한다고 보고 시간당 4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로 보면 올해 한 6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경북도에서 한 30%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1,800만 원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4,200은 경주시 예산 그래서 총 6천만 원으로 이 심야약국 운영비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경주 공공 심야 약국 소식이었고요. 이제 에이펙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에이펙 고위 관리회의가 개막했죠? 24일 날 개막을 했습니다. 제1차 고위관리회의라고 해서 그 24일부터 3월 9일까지 2주 동안 경주에서 열리는데요. 10월 말 예정된 이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경주에서 열리는 첫 번째 정식 회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상회의를 8달 앞두고 의제를 정하는 이런 사전회의 등등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21개 회원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서 한 2천여 명 경주를 방문한다고 하네요. 네. 그럼 어떤 회의들이 열리게 됩니까? 각 정부 고위관리회의 그리고 또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같은 4대 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또 통관절차소위원회라든가 기업인 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과 같은 24개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또 재무장관 프로세스 일환으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각 회의 의장은 대부분 우리 정부 대표가 맡게 되고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 등등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이 경주 엑스포 대공원의 에이펙 전시장도 건립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경주 엑스포 대공원 내에 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이 회의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상이라든가 한류 문화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전시장을 신축하는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대상 부지가 엑스포 대공원 내에 짓게 되는데요. 아마 입구 쪽 오른쪽 진행 방향에서 보면 그렇게 짓게 되는데 건축 연면적이 한 2,700평방미터, 지상 1층 건물 한 동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전시장에는 그럼 어떤 시설들이 들어섭니까? 전시장에는 크게 한 3개의 시설로 이렇게 구분해서 짓는다고 하는데요. 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하는 이 주제관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첨단 기술을 전시하는 기업관 그리고 끝으로 이 한류 문화 및 21개 회원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문화관, 그러니까 주제관, 기업관, 문화관 이렇게 크게 3개의 시설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115억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한 절반가량 57억 5천만 원을 부담을 하고 경주시하고 경상북도에서 각각 28억 7,500만 원씩 분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주시에서는 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 회원국들이라든가 취재진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역사라든가 첨단 기술 및 미래산업 또 한류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대한민국과 경주시의 위상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이 공유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열렸던 경주시의회 288회 임시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이 공유자산 관리 계획 변경안 제출했고 시의회는 이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시장도 건립이 되고 또 에이펙 정상회의 미디어 센터 건립도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 정부 관계자들 이외에도 해외 취재 기자들만 한 500명 영상 기자들 이상이 이렇게 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이 에이펙 미디어 센터라고 해서 이걸 건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된 공식 미디어 센터를 짓는 건데, 정상회담 그리고 장관회의 또 다양한 공식 회의를 취재하는 언론과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또 138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연면적 6,000평방미터의 로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이런 계획도 이번에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을 시켜서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 원안 통과가 됐는데요. 예산 138억 가운데 또 국비가 69억, 도하고 경주시가 각각 34억 5천만 원씩 분담을 해서 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야외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어지는 미디어 센터에 어떤 시설들이 또 들어서게 됩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 6,000평방미터 지상 2층 한 동의 건물로 신축을 하는데 여기에는 특히 이제 영상 기자들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많다고 하네요. 해외 브리핑룸이라든가 또 주조정실, 영상사진 기자실, 인터뷰 룸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라운지 또 운영하는 운영요원 대기실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데 한 500여 명 이상의 해외 미디어 관계자들의 방송 중계 또 보도 편의를 위해서 최고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디어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가 동의를 하면서 원안 가결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에이펙 미디어 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절차상 하자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절차는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시의회의 지적이었는데요.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2항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그러니까 중장기가 아니고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서 매년 다음 회계 연도의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확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런 계획들은 작년 12월 달에 올해 본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경주시가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그러니까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확정을 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어겼다는 것이 시의회의 지적입니다.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행정행위이지만 현 시점에라도 사후 승인 절차로 이 절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의견,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이 회의가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 된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승인했다는 것이 시의회 설명인데, 이런 사례가 사전에 이렇게 타당성 검토되었어야 할 의회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경주시를 향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면돌이 은행나무숲을 경주시가 매입하는 계획도 가결이 됐네요. 예, 지난번 이 계획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가 이게
그 서면 도리에 있는 은행나무 숲을 매입을 하고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이번에도 이제 시의회가 원안 가기를 했다는 뭐 그런 보도인데요. 이게 그 경주시에서는 하루에 10,000명 정도 가을철에 최대 방문하는 이 서면 도리 은행나무 숲, 이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여기에 다른 주변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경주시가 주도권을 갖고 관광 자원화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면서 그 은행나무가 있는 서면 도리 일대 18,000평방미터의 사유지, 그리고 은행나무 3,300그루 약 이걸 합쳐서 19억 원에 매입하는 이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에 이번에 그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이 예산 19억 원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이 서면 도리 은행나무 숲 일대 관광 자원화 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경주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